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2회차. 이번 회차는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리그 모두 16강 플레이오프가 끝났고 이제 드디어 16강 1차전이 시작이 되죠. 그래도 유로파 리그에는 좀 친숙한 팀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컨퍼런스 리그에는 생소한 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르투와 리옹의 경기인데요. 포르투는 챔스에서 탈락한 후에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라치오 상대로 1승 1무 이렇게 해서 유로파 16강에 올랐죠. 자국 리그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과 짠물 수비로 1위를 질주하고 있죠. 수비 라인에서는 노장 페페가 이 주요 경기에서 팀의 수비 밸런스를 책임지고 있고, 에바니송과 타렘이 이 투톱의 골 결정력도 뛰어납니다. 중원에서 콜롬비아 국가 미드필더 유리베이 경기 운영도 좋죠. 최근 공식전 18경기에서 15승 3무로 패배가 없는 그런 포르투의 상승세입니다. 리오군 3-4-3 전형을 기본으로 이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데요. 다만 5시즌 동안 이 팀 공격을 책임졌던 데파이가 지난 시즌 종료 후에 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서 아무래도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덴벨레가 최전방에 서고 토고와 파이브레가 좌우 윙어로 나서고 있지만 경기 운영에 비해서는 많은 골이 나오지 않아요. 리그에서도 부진하긴 하지만 최근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 연승을 거두면서 순위를 9위로 좀 끌어올렸습니다. 수비 시에 5백 형태로 내려서지만 제공권에서는 약간 약점을 보이면서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팀의 짜임새나 경기력, 최근 기세 모두 포르투가 앞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르투의 홈 경기죠. 포르투는 올 시즌 홈에서 공식전에서 단 2패밖에 없는데 상대가 이 리버풀과 에이티 마드리드 이 강팀들과 했던 챔스 맞대결이었죠. 최근 리옹이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 리그에서 연승을 거뒀지만 모나코, 리옹보다 순위가 높은 팀들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확실히 공격적인 운영 능력이 뛰어난 포르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면서 승리할 경기가 되겠죠. 포르투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티스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요. 베티스가 최근 공식전 4경기에서 승리 없이 2무 2패죠. 이 젠트와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을 0대0으로 비겼고, 이어진 세비야와의 리그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죠. 다시 구강컵 4강 2차전 라이오한테 또 이제 비겼고, 이어진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3대1로 패했습니다. 구강컵을 병행하면서 유로파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느라 거의 한 달 동안 9경기를 소화했더라고요. 선수들이 조금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주말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는 상대 특유의 역습에 휘둘리면서 측면이 뚫렸고, 측면에서도 올라오는 크로스 패턴에 3실점이나 했죠. 프랑크푸르트가 최근 리그 3연패 부진이었지만 지난 주말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올 시즌 보레와 린드스톰을 앞세운 공격적인 운영은 좋지만 좀처럼 수비 밸런스가 안 잡히고 있죠. 이 3백 수비 라인이 높이 싸움은 좋지만 발이 느린 편으로 이 공간 패스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측면 미드필더 이 코스티치가 공격의 키플레이어죠. 최근 3시즌 연속 10도움 이상을 기록을 했고 올 시즌도 어느덧 3골 8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 전력에서는 이 베티스가 앞서고 있는 유리한 상황인데요. 다만 베티스가 조금 지친 상황이든 점, 그다음에 코스티치를 앞세운 프랑크푸르트의 주 공격 노트가 측면 돌파라는 부분이죠. 베티스가 주말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측면 수비가 안 되면서 엄청 힘든 경기를 치러야 했었죠. 베티스 홈 경기인 만큼 이 공격적인 운영으로 주도권을 가져는 갈 텐데, 다만 베티스의 이 측면 수비가 다시 무너진다면 경기의 승패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티스가 체력적으로 버텨내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베티스의 승,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PAOK와 hen트의 경기인데요. PAOK가 미틀란을 꺾고 16강에 올랐죠. 중원에서 야스민 크루티치의 운영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 전술을 펼치는 이 플레이 스타일이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상대 박스 안으로 공세를 몰아넣치는 스타일이죠. 그리스 리그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고, 이 미드필더 이 쿠르티치가 15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입니다. 줄곧 세리아에서 활약했던 쿠르티치는 이 그리스 리그로 이적한 후에 이 한 수 위의 기량으로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죠. 페널티킥 비중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헨츠는 벨기에 주필러 리그 5위 팀으로 최근 리그 5연승으로 상승세죠. 컨퍼런스 리그 B조에서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리그에서는 3-4-1-2 형태의 공격적인 전형으로 이 모로코 대표팀 공격수 티수달리와 장신 공격수 데포트레이 공격력을 앞세우고 있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4-3-3 형태로 자국 리그에서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그런 전술을 보이면서 조심스러운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POK는 굉장히 거칠고 압박하는 스타일을 보이면서 이 셀틱을 파괴하면서 올라왔죠. 헨트는 공격적인 팀 컬러를 보여주면서도 강팀들을 상대로는 라인을 내리며 웅크렸다가 역습 카운터를 날리는 전술적 변화를 잘 보여줬어요.
헨트가 원정인 만큼 수비적인 운영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POK가 주도권을 질 경기지만 POK 득점력이 관건입니다.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겠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POK 승, 무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피테서와 에이스 로마의 경기인데요. 피테서는 라피드 비엔나를 꺾고 컨퍼런스 리그 16강에 올랐죠. 오펜다라는 확실한 해결사를 가지고 있고요. 센터백대로 높이가 좋아서 세스트피스 득점도 뛰어난 편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네면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고 지난 주말에는 최하위팀 로테르담과의 경기를 치렀는데 이 로테르담과의 경기에서는 0대1로 이 뒤지고 있던 후반 막판에 이 관중 난동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죠. 에이스 로마는 무링요 감독 부임 이후 확실히 수비적인 밸런스가 나아진 모습이죠. 지난 시즌 경기당 1.5가 넘는 실점이었는데 올 시즌 현재 1.2대로 현저히 낮아진 모습입니다. 최근 베로나, 사스올로 하위권 팀 상대로 무승부 거두면서 좀 주춤했는데 스페치아를 꺾으며 부진에서 벗어났고 주말에는 아탈란타 상대로 완벽한 수비 축구를 선보이며 1대0으로 승리했죠. 에이브라임이 확실히 최근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10경기에서 7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한 골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피테세가 홈에서 이변을 기대하겠지만 이 두 팀의 전력 차이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무링요 감독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로마의 경기력이 올라왔죠. 에이브라임의 골 컨디션 역시 최고조입니다. 피테세가 3투 형태로 공세를 퍼부려 하겠지만 이 3백 라인과 중원의 수비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있는 이 로마를 상대로 넘어서기는 힘들 거예요. 로마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경기로 보여지네요. 피테세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와 LASK 경기인데요. 슬라비아 프라하는 터키 페네르바체를 꺾고 16강에 올랐죠. 1, 2차전 모두 이 난타전 끝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김민재 선수의 부상 이슈가 좀 있었죠. 자국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이며 1위에 올라있죠. 최근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에서 6연승의 상승세입니다. 주전 공격수 쿠차가 모스크바로 이적하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이 소르를 영입하면서 공격진 운영에 숨이 좀 트였죠. 소르는 컨퍼런스 리그 2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최근에 활약을 보여줬죠. 체코 21세 이하 대표 출신인 온드르제 링그르가 이 선에서 공격적인 운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LASK 린츠는 오스트리아 리그 8위 팀입니다. 지난 시즌 그 요하네스 에겐슈타인이라는 확실한 공격수를 앞세워서 공격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이 에겐슈타인이 이적한 뒤에 최전방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돌파 능력이 괜찮지만 최전방으로 나서는 라구즈의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올 시즌은 수비력은 나쁘지 않지만 확실히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하위 그룹으로 쳐져 있죠. 슬라비아 프라하가 확실히 경기력이 안정되면서 최근에 상승세죠. 주전 공격수의 이적 공백으로 주춤하는 듯 했는데 소르, 린그르 이런 선수들의 활약으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LSK 린츠가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력이 약화된 만큼 프라하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경기죠. 프라하가 소르를 앞세운 빠른 공격 전환을 선보인다면 홈에서 어렵지 않게 승리를 가져갈 경기네요. 프라하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파르티잔과 페노르트의 경기인데요. 파르티잔이 스파르타 포라를 상대로 1, 2차전 모두 승리하면서 16강에 올랐죠. 자국 리그에서는 26경기에서 64득점에 9실점 거의 완벽한 경기력으로 1위를 달리고 있죠. 히카르도 고메즈가 리그 21골로 팀 공격의 기둥이지만 이 스파르타 프라와의 2차전에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징계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후보 공격수들이 유망주들로 나이 어린 선수들밖에 없는 만큼 이번 경기 확실히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죠. 페너루트는 에르데비지 3위 팀이고 컨퍼런스 리그 2조에서 슬라비아 프라 유니온 베를린을 제치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죠. 최전방 브라이언 린선과 이선 거스틸의 호흡이 굉장히 좋고 득점력이 뛰어납니다. 왼쪽 측면에서 시니스타라의 측면 돌파도 좋죠. 포백과 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안정적인 운영 능력도 좋습니다. 최근 그 알카라모에게 패하고 그로닝건과 비기면서 좀 주춤했지만 이 경기 내용적으로는 상대를 좀 압도를 했었죠.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도 페노르트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파르티잔은 주전 공격수마저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죠. 의도치 않게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역습 위주로 나서려 할 것이고 페노르트는 최근 2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경기 역시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노릴 건데 다만 이 페노르트가 최근 공격적인 운영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는 경기네요. 파르티잔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자그레브 상대로 유로파 프롭에서 1차전 홈에서 3대1 승리, 그리고 2차전 원정에서는 1대0으로 패했죠. 최근 리그에서는 무승부가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미드필드와 수비라인의 경기력은 좋지만 최전방 공격수, 특히 이 엔네시리와 미르의 부진이 원인이죠.
주말 강등권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도 경기를 우세하게 해놓고도 0대0 무승부에 그쳤죠. 지난 시즌 18골을 기록한 엔네시리가 현재 3골에 그치고 있고 기대 속에 영입한 이 라파미르도 8골을 기록 중이긴 한데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입니다. 수비 라인의 결혼도 있죠. 그 카를로스와 레킥이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웨스트햄이 최근 2연패의 부진이죠. 사우샘프와 FA컵에서 3대1로 패했고 이어진 리버풀과의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1대0으로 패했습니다. 리버풀 상대로는 이 상대의 빠른 공세를 효과적으로 잘 막아는 냈는데 상대 슈팅이 약간 뭐 패스와 비슷하게 흐르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죠. 이 실점 상황 외에는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이 도슨과 주마 이 투 센터백이 중앙에서 상대의 그 빠른 공세를 굉장히 잘 막아줬죠. 다만 안토니오를 앞세운 역습 위주의 공격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전방 안토니의 득점력이 최근 저조하고 보웬이 이날 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부상 이탈로 속도감이 좀 떨어질 그런 것으로 보여지죠. 세비야는 수비 라인에 부상자들이 좀 있고 웨스트햄은 최근 팀 공격을 이끌던 보웬이 부상이 있죠. 보웬은 MRI 결과 뭐 큰 부상은 없다고 발표됐지만 이번 주중 경기에 출전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중원의 라이스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웨스트햄입니다. 세비야가 라키티치를 앞세운 이 미드필드 운영으로 경기를 우세하게 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두 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너무 저조하죠. 무승부 가능성이 큰 경기이긴 한데 세비야가 홈 경기인 만큼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것 같네요. 세비야의 승부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마르세유와 바젤 경기인데요. 마르세유가 아제르바이잔의 이 카르바흐를 상대로 1, 2차전 모두 승리하며 16강에 올랐죠. 리그 1에서도 PSG 니스에 이어 3위 올라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근데 최근 3경기에 승리가 없었죠. 클레르몽에게 2대0으로 패했고 트루아와 1대1로 비기고 모나코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3경기 모두 상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운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이 골 결정력이 떨어지며 승리를 놓쳤습니다. 최전방으로 나서고 있는 미릭이 최근 컨디션이 떨어지며 좀 부진한 모습이죠. 바젤은 스위스 리그 3위 팀으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H조 1위로 16강에 올랐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주전 공격수 아서가 피오렌티나로 떠났고 제그로바는 릴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주전 센터백 호머츠도 발렌시아로 이적을 했죠. 마인츠에서 노장 공격수 잘라이를 영입하긴 했는데 공격진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최근 리그에서도 1, 2팀이 취리와 영부이스에게 4대2, 3대1로 패하며 전력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마르세유가 최근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승리를 놓쳤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은 매우 공격적으로 전개가 좋았습니다. 최전방 미릭이 최근 부진하지만 파예트의 공격적인 기량은 확실히 수준급이죠. 올 시즌도 9골 9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이 파예트를 앞세운 마르세유 공격력이라면 바젤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경기력이죠. 마르세유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스타드렌의 경기인데요. 레스터가 최근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이죠. 리그에서 번니, 리즈 상대로 2연승 거두며 상승세예요. 주말 리즈와의 경기에서는 예상외로 고전했는데 이 감독 교체 효과를 본 리그의 적극적인 공세에 밀렸지만 반스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죠. 메디슨이 등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고 주말 리그 경기 출전은 예상이 되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이 좀 불투명합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의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전체적인 안정감이 생긴 레스터죠. 스타드렌이 확실한 공격수들을 앞세워서 리그 4위에 올라있죠. 2년차 테리어가 13골로 활약하고 있고 몽펠리에서 영입한 라브로드가 11골입니다. 테리어는 주로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서지만 이 반대 사이즈로 공격이 전개될지 박스 안까지 침투하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브로드도 정교한 왼발 슛으로 박스 안에서 파괴력을 보여주죠. 이 투톱과 좌우 미드필더들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난 스타드렌의 공격 전개죠. 레스터는 메디슨의 출전 여부에 따라 이 공격적인 전개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반면 스타드렌은 최근 공격진의 전개 능력과 호흡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즈와의 경기처럼 레스터의 공격 전개가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상대 역습에 무너질 가능성도 크죠. 서로 확실한 창끝을 가진 만큼 이 경기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레스터의 승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PSV와 코펜하겐의 경기인데요. PSV는 이스라엘의 테라비 상대로 1승 1무로 16강에 올랐죠.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강호로 올 시즌 역시 아약스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죠. 공격적인 완성도는 최근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나오며 5경기 연속 실점이 있었죠. 공격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요. 리그에서는 원체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죠. 측면에서 활약하는 각포의 기량이 좋고 다양한 공격 자원들이 골을 터뜨리고 있죠. 득점 루트 이 공격 패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코펜하겐은 덴마크 슈퍼리그 1위 팀으로 최근 휴식기를 지낸 뒤 재기한 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세 경기 모두 클린시트로 포백 수비 라인과 중원 미드필더들의 수비적인 밸런스가 아주 뛰어납니다. 최전방 장신 공격수 요나스 올데르빈이 이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면서 공백이 생겼지만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미드필더 이 펫비엘이 미드필드에서 최전방까지 소화를 하면서 팀 공격을 홀로 이끌고 있죠. 코펜하겐이 컨퍼런스 리그 자국 리그에서 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PSV는 코펜하겐이 상대했던 팀들에 비해서는 전력이 한층 더 안정적이고 수준이 높죠. 자국 리그에서는 올데르빈의 공백을 충분히 대체하고 있지만 이 수비 짜임새가 좋은 PSV 상대로는 확실한 타격면 없이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되네요. PSV가 홈 경기인 만큼 어렵지 않게 승리하겠죠. PSV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이 보데글림과 알크마르의 경기인데요. 보데글림은 지난 시즌 노르웨이 1위 팀이죠. 플레이오프에서 셀틱을 상대로 두 경기 모두 승리하며 16강에 올랐어요. 노르웨이 리그는 4월 4일 개막 예정으로 아직 팀 전력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4-3-3 전형으로 노련한 솔바켄과 펠레그리노가 공격을 이끌고 포백 라인도 셀틱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죠. 지난 7일 FA컵 8강전에서는 승격팀 올레순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크마르는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4위에 올라있죠. 최근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상승세예요. 10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 중인데 아약스에게 당한 패배죠. 전형적인 4-4-2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이 제스퍼 칼슨과 파블리디스 투톱의 파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상대 수비 전술에 따라서 파블리디스 원톱으로 칼슨이 왼쪽 윙으로 배치하는 이런 4-3-3 형태로 나서기도 하죠. 포백 수비 라인도 견고하지만 업사이드 트랩이 상대 전진 패스에 무너지면서 종종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이런 실점하는 실수가 좀 있습니다. 보데글림이 셀틱 상대로는 확실히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여줬었고 역습의 날카로움도 보였죠. 다만 알크마르는 셀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팀 전력이 훨씬 강한 상대입니다. 아직 새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고 선수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 보데글림이 셀틱전과는 달리 알크마르의 벽을 넘어서기 좀 어려워 보이죠. 최근 기세가 좋은 알크마르의 공격력이 충분히 보데글림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보데글림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는 레인저스와 츠르베나의 경기인데요. 레인저스가 예상외 이변을 연출하며 도르트문트에게 1승 1무로 16강에 올랐죠. 오른쪽 풀백 이 제임스 테버니어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죠. 수비수지만 거의 측면 공격수에 가깝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프로과 병행하면서 리그에서는 2무 승부로 좀 주춤했지만 최근 2연승 거두며 다시 선두 추격에 나섰죠. 포백 라인의 수비 안정감도 좋고 최전방에서 확실히 마무리해줄 모렐로스라는 원톱도 가지고 있죠. 츠르베나는 슬로베키아 리그 2위 팀으로 유로파리그 F조에서 브라가, 미틀란, 루드고레츠와 한 조에 속해서 조 1위를 기록했죠. 비교적 쉬운 조에 속했고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앞세워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자국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선 자원인 카타이와 이바닉의 득점력도 뛰어나고 최전방의 장신 공격수 파브코브의 높이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카타이 이바닉 콤비는 드리블, 돌파, 슈팅 거의 육각형 이선 자원들이라고 보여지죠. 몰드에서 영입한 최전방 오무이주안포도 최근 리그 3경기 연속골로 팀 적응이 완료가 됐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의 수준이 더 높은 편이긴 한데 최근 츠르베나가 보여주는 공격적인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노르웨이 리그에서 27골을 몰아친 이 오무이주안포를 영입하면서 공격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상당한 수준의 기량을 보이는 카타유와 이바니 콤비의 이선 활약도 굉장히 좋죠. 레인저스 홈 경기이긴 하지만 츠르베나의 공격력이 이변을 일으키기 충분한 전력이라고 보여지네요. 이 경기 레인저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브라가와 에이스 모나코의 경기인데요. 브라가가 셰리프 티라스팔과의 승부차기 끝에 16강에 올라섰죠. 원정에서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 펼치고도 이 상대 밀집 수비에 고전하면서 수비 미스까지 겹치며 패했었죠. 2차전 홈경기에서는 확실한 경기력으로 2대0으로 승리한 후에 승부차기 끝에 이겨냈습니다. 모르타의 득점력은 확실히 뛰어나지만 최근 리그 경기에서 중하위권 팀들과 연달아 비기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지친 기색이 좀 있습니다. 스쿼드에 큰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모나코는 얘들이라는 확실한 원톱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죠. 득점력도 뛰어나고 이 수비 밸런스도 좋지만 최근 수비 라인과 중원에 부상자들이 발생하면서 좀 고전했습니다. 주말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는 부상자들이 거의 복귀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리그 4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죠. 원체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역습 형태의 공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역습 속도가 빠르고 중원에서 포파나의 전체적인 경기 운영 밸런스도 좋은 편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리그에서 성적이 신통치 않았죠. 모나코는 불필요한 경고 누적 퇴장 이런 징계로 인한 결장이 겹치면서 리그 경기에서 좀 주춤했고 브라가는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좀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확실한 골게터를 가지고 있지만 원체 수비적인 운영이 뛰어난 모나코죠.
모나코의 밀집 수비를 브라가가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모나코의 측면 역습 전개를 통한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브라가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요. 아탈란타는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1, 2차전 모두 승리했죠. 주말 AS 로마의 경기에서는 상대의 수비적인 운영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 자파타의 부상 공백은 파샬리치가 최전방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10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밀라노스키가 중원에서 득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최전방의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원과 수비 라인의 견고함으로 버텨내고 있지만 리그 선두권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올 시즌 확실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리그 3위에 올라있죠.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에 이어서 3위입니다. 패트릭 시크가 20골, 디아비가 12골로 최전방 공격진들의 무게감이 엄청나죠. 여기에 독일의 새로운 신성 이 플로리안 비르츠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만 18세 소년 미드필더는 올 시즌 벌써 7골에 10도움으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죠. 시크가 발목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격수들이 충분히 득점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시크가 없더라도 이란 국가대표 공격수 아즈문도 제니트에서 영입하면서 합류했는데 그동안 부상으로 나서지 못했었는데 주말 경기에서 좀 출전을 했었어요.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탈란타의 경기력에 안정감이 있지만 올 시즌 레버쿠젠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너무 뛰어나죠. 이 데미르바이 중심의 중원 안정감도 뛰어나고 비르츠를 앞세운 공격적인 운영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탈란타가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으로 나서겠지만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5골을 터뜨린 이 레버쿠젠의 공격력 감당하기가 벅차 보이죠. 레버쿠젠이 확실히 우세한 경기지만 아탈란타의 중원 수비력도 뛰어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아탈란타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2회차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포르투의 승, 2경기 베티스의 승패, 3경기 POK의 승무, 4경기 피테서의 패, 5경기 프라하의 승, 6경기 파르티잔의 무패, 7경기 세비야의 승무, 8경기 마르세유 승, 9경기 레스터의 승패, 10경기 PSV의 승, 11경기 보데글렘의 패, 12경기 레인저스의 패, 13경기 브라가의 패, 14경기 아탈란타의 무패. 저희는 12회차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 13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